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민족 경자입니다. ADM 코리아가 의외로 따상을 가주면서 기분 좋게 시작한 하루였습니다. 오늘은 6월 첫 번째 공모주였던 엘비루셈의 청약이 종료되었는데요. 청약 결과를 간단하게 리뷰를 하고 유사 기업들과 비교하면서 상장일 주가도 예상해 보겠습니다. 엘비루셈은 6월 둘째 주 금요일인 11일에 상장합니다. 6월 둘째 주는 스펙주를 포함하면 청약하는 종목도 4개에다가 엘비루셈까지 상장하게 되므로 바쁜 일정의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스케줄 잘 챙기셔서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엘비루셈의 수요 예측 결과는 좀 아쉬웠습니다. 기관 투자자 경쟁률은 1419대 1로서 그럭저럭 보통 수준으로 나왔습니다만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고작 4.5%만 나왔죠. 아무래도 최근 공모 종목들이 상장 후에 생각만큼 주가가 갭으로 떠서 거래가 되지 않으니까 의무 보유를 걸게 되는 기관 투자자들도 좀 부담을 느낀 것 같긴 한데요. 6월 2주차 종목들의 결과를 보면 어느 정도 공모 종목을 대하는 기관 투자자들의 생각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개인 투자자 경쟁률은 825대 1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증거금으로 약 8조 6천억 원이 모였는데요. 개인적으로 약 10조는 모일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확실히 이전보다는 공모주 투자 열기가 좀 식은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럼 배정 수량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먼저 균등 배정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약 22만 8천 계좌가 참여를 해서 1인당 2.3주를 배정받게 됩니다. 그래서 2주에서 3주 배정이 예상되고요. KB증권은 약 14만 6천 계좌가 참여를 했으므로 1인당 1.5주를 배정받습니다. 그러므로 한 주에서 2주 배정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두 증권사 모두 청약을 하셨다면 균등 배정으로는 최소 3주, 최대 5주까지 배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례 배정은 한국투자증권의 경쟁률이 좀 더 높았죠. 일반 청약 한도 17,500주를 청약하셨다면 약 10주 배정이 예상이 되고요. KB증권의 일반 청약 한도인 7,500주를 청약하셨다면 약 5주 배정이 예상됩니다. 한 주 비례 배정을 받기 위한 필요 증거금으로 약 1,10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럼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통 물량을 꼼꼼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엘비루셈의 상장일 유통 물량인데요. 의무 보유를 감안한다면 약 580만 주, 비중으로는 23.6%입니다.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4.5%였는데 10% 정도 잡아준다면 실제 유통 물량 비중은 22% 정도까지는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20%대 초반의 유통 물량 비중이므로 좋은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더욱 좋은 점은 기존 주주 유통 물량이 없다는 점입니다. 사실 엘비루셈은 이 부분 때문에 저는 비례 배정까지 청약을 했는데요. 기존 주주가 없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도 공모가 이하로는 시초가가 시작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도 공모가 이하로 시초가 매도 거는 분들은 이제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시초가는 대동단결 포인트입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높은 가격에서 매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주 구성이 굉장히 깔끔한데요. 최대 주주 LB세미코는 약 49%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요. 2대 주주인 일본의 라피스는 약 27%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 다 보호예수는 상장일로부터 1년입니다. 그래서 의무 보유 물량, 그리고 주관사의 의무 인수 물량 외에 기존 주주의 물량이 상장 이후 1년까지는 보호예수가 해제되는 수량이 제로입니다. 이런 부분도 엘비루셈의 주가가 상장 후 의외로 많이 하락한다면 좀 길게 보고 투자하시기 좋은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스톡옵션으로 약 79만 주를 부여했는데요. 하지만 행사 시작이 2023년부터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1년이 더 남았으므로 이 부분도 당분간은 잊고 지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유통물량 점수는 100점 만점에 95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장일 유통물량이 10%대로 내려왔다면 100점 만점을 부여했겠지만 20%대 초반이므로 5점은 감점을 하겠습니다. 엘비루셈의 재무상태는 건전한데요. 20년보다 21년 1분기 재무상태가 약간은 나빠졌지만 그래도 유동비율은 180%, 부채 비율은 56%로 건강하게 잘 관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1분기 손익도 보시면 매출액 535억 원에 순이익이 53억 원 나오면서 이익률을 10%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올해 실적도 20년 실적보다 약간은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매년 실적이 개선되는 부분이 좋아 보이는 회사입니다. 그럼 상장일 주가 예상을 해볼까요? 먼저 상장일 주가 밴드부터 말씀드릴게요. 엘비루셈의 공모가는 14,000원이었고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은 3,444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공모가 150%로 시초가가 시작한다면 주가는 21,000원, 시가총액은 약 5천억 원이 넘어가고요. 공모가 200%로 시초가가 시작한다면 주가는 28,000원, 시가총액은 6,888억 원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상장일 주가 예상에 공모가 산정에 3차로 선정했던 9개 기업을 비교하겠습니다. 화면은 9개 기업의 6월 1일 기준 시가총액인데요. 9개 기업의 평균 시가총액은 5,048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평균 시가총액에 플러스 마이너스 50% 이상 차이 나는 기업들은 제외하죠. 9개 기업 중 5개 기업이 해당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LB세미콘, 하나마이크론, 네페스아크, 테스나 이렇게 4개 기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네페스아크는 작년 순이익이 적자였죠. 그래서 또 네페스아크까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3개 기업의 평균 시가총액 5,655억 원이었고요. 직전 4분기에 평균 순이익은 320억 원이었습니다. 3개 기업 중에서 테스나의 이익률이 인상적입니다. 제조업임에도 불구하고 28%의 이익률을 기록합니다. 대단한 종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엘비루셈과 3개 기업의 평균 순이익을 비교를 할 텐데요. 엘비루셈의 직전 4분기 순이익은 187억 원이었습니다. 3개 기업의 평균 순이익이 320억 원이었으니까 비율로는 58%이거든요. 그래서 3개 기업 평균 시가총액인 5,655억 원에 58%를 적용해주면 평균 시가총액은 3,301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엘비루셈의 상장일 공모가 기준의 시가총액이 3,444억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이렇게 유사기업과 비교해보는 적정주가는 공모가보다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를 더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동일업종의 PER로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6월 1일 기준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업종의 PER은 18.3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비루셈의 공모가 기준 PER은 18.4였죠. 그러므로 동일업종 평균 수준으로 공모가가 책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엘비루셈은 상장일에 유통되는 기존 주주 물량이 없으므로 공모가보다 낮은 시초가로 출발할 가능성은 굉장히 적을 것 같고요. 공모가보다 적어도 약간의 갭으로 떠서 시초가가 형성되리라고 예상합니다. 그럼 앞서 말씀드린 부분들 정리하겠습니다. 엘비루셈은 6월 11일 금요일에 코스닥 시장으로 상장합니다. 개인 경쟁률은 825대 1, 총 증거금으로는 약 8조 6천억 원이 모이면서 청약은 흥행했습니다. 그리고 청약 참여 계좌 수를 보시면 지난 3, 4월보다 크게 줄지는 않았지만 비례 배정을 들어가는 분들이 좀 줄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증권사 모두 청약하셨으면 균등 배정으로는 3주에서 4주 배정이 예상되고요. 한 주를 비례 배정으로 받기 위한 증거금으로 약 1,10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엘비루셈은 상장일 유통 물량이 20% 초반이고 기존 주주가 없으므로 이 부분이 최대의 장점인데요. 그러나 유사기업과 비교했을 때 적정 주가는 공모가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상장일 기존 주주가 없으므로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만 좀 도와준다면 상장일 시초가가 그래도 갭으로 떠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요즘 비가 정말 자주 옵니다. 이른 장마가 시작된 느낌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ADM 코리아가 따상을 가주면서 기분 좋게 시작한 하루였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하루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저는 경제적 자유민족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